ICO 투데이 정보 제공이에요. 참고만 해야 됩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돼요. 오늘 코인 읽어주는 목록에서는 오르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르곤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왜 오르곤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오르곤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록의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르곤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뎁을 위한 확장 가능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뎁이라 함은 Decentralized Application, 즉 분산화된 어플을 말하는데요. 이 어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Decentraliz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이어서 이 분산 원장 기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뎁을 위한 확장 가능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코인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흔히들 다크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크 코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버시 보호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Gcash입니다. 오르곤 네트워크는 뎁을 위한 확장 가능 프라이버시 보호 코인 플랫폼입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맺을 때 사용하는 코인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코인인데요. Gcash와 이더리움을 적절히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르곤 네트워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악화되는 프라이버시, 즉 이더스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전송하거나 또는 받을 때 이더스캔에 모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마치 공공재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권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 코인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원되는 프로토콜이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하드웨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존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필요성에 발맞춰서 오르곤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곤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개인정보 보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카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딩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속도를 향상시키고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를 위해 벌처 머신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제로 노리지 프루프를 사용합니다. 먼저 PPA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곤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PPAP를 통해서 암호화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이브리드 컨센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컨센서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분산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같은 결과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정, 인정, 서로 간에 인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컨센서스를 사용하게 되면 POW나 또는 POS를 사용할 때보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텐더민트의 경우에서도 Practical Bending Fault Tolerance와 TFOS를 하이브리드한 합의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딩 프로토콜이 또한 오르곤 네트워크에서 적용이 됩니다. 샤딩이란 편물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처럼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를 위한 벌처 머신 또한 오르곤 네트워크가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입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출하는데요. 마이이더 월렛에서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우리가 가스비를 내는 것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확성을 위해서 제로 노리지 프루프를 사용합니다. 제로 노리지 프루프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하고, 두 번째로는 제3자에게는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1989년에 장 자크 캐스케다가 발표한 어린이를 위한 제로 노리지 프로토콜 설명 부분의 그림을 발췌해왔습니다. 빅터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패기는 A나 B 중 아무 방향을 골라 동굴에 들어갑니다. 빅터가 A나 B 중 아무 출구를 골라 패기에게 외칩니다. 패기는 빅터가 말한 출구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빅터가 말한 출구로 100%로 패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패기는 가운데 보이는 동굴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패기가 빅터가 말한 출구를 100% 나온다는 이야기는 패기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기는 빅터에게 열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영상을 촬영하는 제3자가 이 부분을 촬영을 함에 있어서 패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빅터가 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로 노리지 프루프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체자 2명의 사이에서만 유효한 검증이 됩니다. 제너럴 인포메이션입니다. 토큰 세일을 보시겠습니다. 총 발행량이 10억 개고 프라이빗 세일이 약 27%, ICO가 약 3%로 공급이 됩니다.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는 개당 0.1달러, ICO의 경우는 개당 약 0.12달러인데요.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대략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한국인은 현재 화이트리스트 중에 있고 ICO는 8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드캡은 3천만 달러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억입니다. 투자 회사를 보시겠습니다. 상위 10개 펀드의 70%가 오리온 네트워크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네오 글로벌 캐피탈, 너바나 캐피탈부터 해서 GBIC, FBG 캐피탈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많은 펀드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팀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칭화대학, 베이징 대학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심 개발진에는 IC 우승자나 구글 시니어 엔지니어 출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의의 커멘트입니다. 이전에 발행된 프라이버시 보안 코인 모네로 지켓시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모네로 지켓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오리온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여 대비에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건전적인 부분으로는 압도적인 투자처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펀드의 70%가 오리온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펀드가 들어왔으므로 가격의 펌핑 또는 덤핑을 언제나 유의해야겠습니다. 로드맵도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올해 말에 테스트넷 릴리즈 그리고 내년 3분기에 메인넷 릴리즈가 예정입니다. 즉 아직 테스트넷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기술적으로 아직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코인 읽어주는 목록을 첨부해 드리오니 읽어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